안녕하세요. 전지적 배그 시점 7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지수보이 김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그런 주제죠. 1부에서는 지난 전지적 배그 시점 2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던 안티치트 일부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2부는요. 36.1 패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관련된 그리고 또 중요한 분들을 한번 모셔봐야겠죠. 우리 요셉님부터 자기소개와 오늘 전배시 7번째 시간에 임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실 이상탐지팀 민요셉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데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고라고 합니다. 크래프턴 플랫폼 본부에 지금 본부장으로 와 있고요.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UBG PC 콘솔 디렉터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도 전배시 7번째 찾아뵙게 되었고요. 아마 말씀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건 2부에 제가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저분들 대표하는 그 목소리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펍지 파트너의 아이콘이시죠. 미라클 김재원님과 그리고 펍지 e스포츠 고트 로키 박정영 군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의 문을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불법 프로그램 안티치트 관련해서 21만 건 제재가 있으면서 굉장히 유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게임 들어가서도 쾌적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21만 건 잡을 때까지 뭐 했냐? 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 왜 못한 거지라는 그런 물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나쁜 일들이 펍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게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잘한 것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이제 조직 개편도 하고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다행히도 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잘 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본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노력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이죠. 핵을 잡는 데 있어서 유저분들의 어떤 신고를 토대로 제재를 표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유저분들의 반응이 좋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할 일을 나한테 전가하는 건가? 크래프톤 펍지 스튜디오의 모니터링 요원인가? 라는 이야기도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이거 왜 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유저인 나에게 떠미는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통 딱지 띄는 거. 네. 예. 옛날에는 그 경찰들이 되게 길거리에 많았어요. 빨리 가는 차를 갖다가 서가지고 딱지를 띄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국에 다시 오니까 경찰들이 없어지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없어지고 곳곳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보니까 카메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비게이션에 스피드가 어디에 달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1단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찰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사람도 많이 늘리고 경찰을 많이 풀려서 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단계가 그 많은 그 펍지의 유저들을 상대하려면 저희들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펍지를 사랑하시는 많은 유저들의 자발적인 신고. 근데 이 신고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좀 테스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스피커를 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너 이렇게 잘못하면 티켓 받을 거야.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나아가는 이제 방지의 레벨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디렉터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캠페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유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캠페인 했을 때 당시에는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캠페인만 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토마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인력을 늘리고 캠페인에서 신고 들어온 걸 더 소위 말하는 빡세게 확인한 결과 네.
확실한 효과를 봤고요. 계속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오해 섞인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코인을 많이 지른 유저들은 잡지 않는다. 왜냐? 곧 회사의 매출이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요셉 팀장님께서 한번.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일절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저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혹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핵 사용자들이 무료 계정을 사용해서 사실 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재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무료 계정의 제재율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과금을 한 유저를 제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핵 사용자들이 무료 계정을 많이 이용해서 좀 그쪽 제재 비율이 좀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핵을 경험하고 게임을 떠나는 게 가장 좀 큰 리스크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아마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질문들도 사실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개인 방송도 열어가지고 유저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아봤을 때는 다른 경쟁사의 안티치트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 펍지가 갖고 있는 안티치트 프로그램 성능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것이 아니냐. ESP, DMA, 뭐 메모리 같은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빈번하게 핵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머신러닝을 통해서도 지금 뭐 AI 기반으로도 DMA를 많이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가 탐지에서 DMA를 제재하는 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좀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구축했는데 지금 약간 테스트 단계로 풀 파워를 안 쓰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 유저가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네. 신중하게 검증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해서 준비 중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군요. 굉장히 핫했던 주제죠. 리전 통합. 리전 통합 롤백 하면은 이 청정한 그 지역으로 비인가 프로그램 쓰는 친구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디렉터님, 롤백 아직도 생각 없으신 거죠? 리전 통합은 사실 롤백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저희가 비인가 프로그램 때문에 통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리전 통합을 한 거지. 네. 사실 불법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뭔가 불법 프로그램 때문에 뭔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리전 통합 다시 롤백 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네. 정말 만약에 불법 프로그램이 정말 근절된다면 당장이라도 하죠. 근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이미 채팅창에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8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계속 핵을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네. 리전 통합하기 전에도 이미 불법 프로그램은 충분히 많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버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리전 통합과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재무적인 관점. 크래프톤이 펍지로 이렇게 대성공을 하고 돈을 정말 잘 벌고 소위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나 높은데 왜 안티치트,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그 고통을 제일 경계하면서 안티치트에는 왜 투자를 안 하냐, 돈을 왜 안 쓰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네.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또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서 또 쓰는 것도 있고 네. 고객들의 신고를 들으면 그걸 처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잘못된 제재가 들어갈 때 빨리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사실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려면은 또 서비스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이번에 사람을 늘립니다. 얼마만큼 늘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5배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5배. 컨펌은 되는 숫자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쉬지 않고 계속하겠다.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적인 면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또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경쟁전 리더보드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유저가 아직도 많다. 내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영상을 따가지고 이 의심되는 장면을 녹화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저는 걸리지 않았다. 정말 결백한 게 맞나요? 그리고 또 비인가를 쓰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스탯을 보유한 헤드샷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리더보드에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유저분들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셉님? 일단은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리셨어요. 처음 인사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답답해하실 것도 같고, 네. 불신을 로키님처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리더보드에 말씀하신 핵스탯이 떡하니 있는데 왜 안 잡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리더보드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명예로운 장소고 그 보상도 핵 때문에 못 받는다 막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도 확실히 이 유저가 핵이다 하면은 계속해서 연구제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마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력을 늘려서 지금 데일리 리더보드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평들이 1000이 넘는다. 그런 애들 사실 먼저 보고 있어요. 근데 딜만 높다고 저희가 얘 제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가 했던 영상, 이전 영상 따라가면서 사실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제재 안 돼라는 상황이 사실 좀 발생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첨언을 좀 드리면 증거를 잡는다는 것이 사실 이제 엔타이칫을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 수사하다 보면 과학수사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네. 증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를 어떻게 하든지 가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서 증거를 잡내라는 것도 그쪽에서 또 알면 그 증거를 없애는 작업을 또 그들이 또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수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발자국을 없애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에서 이런 증거를 잡네. 그럼 그쪽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증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또 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이제 또 세네 번에 또 소문이 나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잡는구나. 이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거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군요. 범죄 드라마에서 핸들을 잡았는데 지문이 남으니까 얘네들 지문으로 나를 잡았네. 그쵸. 이제 슥싹슥싹해서 지문을 없애는 과정을 비인가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이 배틀그라운드가 무료화를 하면서 비인가의 물결 또한 광범위하게 쏟아졌다. 그 문을 다시 닫아서 게임을 다시 사게 만들면 비인가 프로그램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형님.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벌레를 잡자고 온통 살충제를 뿌려놓으면은 사실 같이 사는 사람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전에도 저희는 유료화 게임이었고 그때도 이미 불법 프로그램은 많았었어요. 사실 저희가 다시 그러면 유료화를 하면은 핵은 그대로 있을 거고 아마 유저들은 줄어들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유료화보다는 무료화를 두고 오히려 이렇게 저희 안티치트 팀이 더 노력을 해서 핵을 빠르게 잡아내는 게 더 좋지 않냐. 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이죠. 약속을 했는데 언제 되냐. 2차 비밀번호. 사실 저희가 저번 전배시에서도 이걸 그대로 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2차 비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개발이 어렵진 않아요. 이거 자체 기능을 개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실 저희가 특정 지역에만 서비스를 한다면은 금방 할 일인데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각 지역마다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올해 안에 꼭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데 개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무팀에서도 하고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핑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렉터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기능 개발은 어렵지 않은데 그 나라의 네. 법망을 이제 법률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모든 걸 잘 인증할 수 있는데 사실 네. 다른 국가들은 그게 쉽지 않은 비밀번호를 넣고 기억하는 건 쉬운데 그걸 까먹었을 때 찾아주는 거. 네. 그 부분에서 맞네요.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다 부가적인 기능이 보니까 많구나. 네.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진짜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좋은 스탯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게임하다가 갑자기 튕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하니까 임시 제재가 걸렸대요. 소위 이제 무고밴이죠. 무고밴. 이 무고밴을 어떻게 빨리 푸느냐. 계속해서 어떤 공식적인 창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맞아요. 예,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현재로서는 공식 카페와 그다음에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람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저희들이 보고 확인을 하고 언변을 해드리는 프로세스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실제로 내가 억울하게 밴을 당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온라인화에 그냥 가서 여러분이 레지스터 하시면 저희들이 데이터로 히스토리로 바로 보고 실제적으로 그걸 언밴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게임을 하러 PC방에 갔습니다. 정말 재밌게 배그를 하고 나왔어요. 치킨도 먹었습니다. 네. 근데 다음날 집에서 한 판 더 하자 해가지고 접속을 했습니다. 이게 영구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은 예, 스킨이 다 털려 있던가. 예, 문의를 했더니 다른 국가에서 접속했다는 그런 사인이 올라오고 나는 다른 국가에서 접속한 적이 없는데 PC방에 접속해서 그렇다더라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이전에 분석도 진행했었어서 분석까지. 네, 제가 저번에 봤었던 게 PC방에서 접속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다른 국가에서 접속을 해서 다른 국가의 유저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저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스팀이나 카카오 제3자 플랫폼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게임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좀 보안적으로 변수들이 사실 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도 보안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태연님께서 말씀 주신 그 2차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PC방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것은 협력과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도 준비하지만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펍지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옆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요셉 팀장님 소감 한 말씀 간단히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정말 좀 신뢰할 수 있는 배그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유저분들의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던 우리 토마스 고 본부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대표님이 저를 이제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 한국인으로서 사명감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이 엔타치실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희들한테는 이것은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펍지라는 게임을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재력이나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저는 이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명감으로 여러분에게 신뢰를 얻는 그러한 우리 엔타치 저희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그리고 또 요셉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뢰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간을 갖고 평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림 끝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고대하시고 기대하신 그 36.1 패치에 대해서는 우리 배그 인게임 디렉터이신 김태현 디렉터님과 함께 심도 깊은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잠깐 쉬고 돌아와서
2부 36.1 패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디렉터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초 로드맵도 그렇고 이제 지난 8주년 특집 전지적 배그 시점도 그렇고 경쟁전에 대한 개편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일반전, 경쟁전 그리고 e스포츠를 하나로 이제 만들겠다는 일원화 계획도 계속해서 누차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36.1 패치가 이제 딱 열리고 나서 훅 들어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너무 빠르게 많은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배경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저도 이제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사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꿨다라는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바뀌고 저건 저렇게 바뀌고 그냥 크게 뭐 일반전과 경쟁전과 e스포츠를 통합하겠다, 일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미흡으로 이제 많은 디테일을 알려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꿨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충분히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 소통의 빌드업이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경쟁전 개편을 했고 실제로 많은 말이 많았지만 경쟁전에 박격포, 판처 등 도입을 했고 그리고 e스포츠까지 모든 걸 다 도입해서 먼저 시도를 좀 해봤던 겁니다. 저희가 실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쟁전과 e스포츠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좀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에는 더 큰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갑작스런 변화다 보니까 이게 이번 패치로 인해서 좀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로키 박정현 군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또 경쟁전을 하드코어하게 즐기는 그런 스트리머이자 유저의 한 명으로서 네. 어때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머치하다. 네, 너무 많아요. 너무 한 많다. 번에 이게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진짜 100%로 따지면 네. 한 80% 이상은 바뀌지 않았나. 아, 80% 그 정도로 이상. 게임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네. 오. 흐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대적인 개편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네. 사실 그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경쟁전을 플레이했으면 좋겠다가 저의 큰 목표였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일반전과 경쟁전의 사실 차이는 네. 게임 플레이 메타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표. 일반과 경쟁은 네. 이런 게임 플레이 스타일과 메타가 달라서 일반과 경쟁이 다른 게 아니라 일반과 경쟁의 게임 스타일과 메타는 똑같지만 경쟁에서는 뚜렷한 목표, 이번 시즌은 2터까지 달성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저는 경쟁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부터 제가 그걸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사실 뭐 유저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테이거 때 부하를 처음 넣었었고 네. 그 부하를 바로 경쟁전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PD가 아니었던 시절에 월드 PD였던 시절에 넣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경쟁전 유저들한테 몰매를 맞고 뺐죠. 네. 사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일반과 경쟁을 동일하게 가고 싶고 일반과 경쟁의 다른 점은 그런 목표 의식에서의 차이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해오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전을 열심히 하는 유저들이 이제 e스포츠로 공급이 되는 선순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일반전과 경쟁전의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그거를 일치시키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쟁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은 싫어하셨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렉터님의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지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일단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저희 게임에서 경쟁전을 참여하는 유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위쪽의 그래프가 경쟁전을 참여할 수 있는 유저, 그러니까 경쟁전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유저, 네. 80레벨 이상 그리고 플러스 계정의 네. 조건인 유저들이 참여하는 비율인데 사실 이건 1년치 지표를 가져온 것이고요. 네. 사실 더 전으로 돌아가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거의 20%까지 하락했다가 이번에 저희 패치로 인해서 저렇게까지 반등을 한 거거든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경쟁전 개편의 최종 목표. 아마 유저분들도 모두 다 동감하실 거고 저희 로키 선수분들도 다 동감하실 건데 사실 경쟁전은 제가 봤을 때 e스포츠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전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이 e스포츠에도 도전하고 네. 이런 선순환이 돌아야 우리 배틀그라운드가 더 오래 살아있고 오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경쟁전에 서바이벌 티어를 달성한 사람들이 e스포츠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렉터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경쟁전에 도전하셔서 경쟁전에서 잘하는 유저들이 e스포츠에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완성시키고 e스포츠에서 정말 다채로운 아이템과 그런 피처들을 통해서 정말 즐거운 장면들, 쇼를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목표 중에 하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36.1 패치에 대해서 요모조모를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 배틀 로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 안에서 다시 생존을 하는 이 블루칩 시스템이 경쟁전으로 들어왔을 때 그 경쟁전의 가벼움, 원래는 묵직함, 그 생존의 비장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블루칩 타워가 경쟁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맛이 좀 사라졌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디렉터님. 고인물들이 더 치킨 먹기 쉬워졌다라는 거는 저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부활보다는 이 어쨌든 티어가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이 되는 게 2차적으로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맞아요. 사실 베릴이랑 고인물과 싸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부활보다는 제가 부활이나 이런 경쟁전의 모든 피처를 추가한 이유는 사실 유비나 우리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이 경쟁전을 하라고 제가 목표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전에서 충분히 경쟁전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일반전에서 경쟁전을 도전하고 높은 티어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을 경쟁전에 넣기 위해서 이 일반전에 있는 것들을 경쟁전하고 같이 맞추는 게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활과 여러 가지 넣었던 것 같고 사실 부활이 생존 게임에서 부활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사실 많이 주긴 하는데 사실 저는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변수를 모든 걸 이겨내고 생존하는 게 생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치킨 먹는 게 재밌고 치킨 먹는 걸 하는 게임이긴 한데 단순히 총싸움이 아니라 스토리 엔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사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랜딩 할 때부터 이걸 하나하나 서사를 밟아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런 서사들을 잘 헤쳐나가서 생존하는 게 우리 게임의 가장 1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피처가 우리한테 안 맞다라기보다는 어떤 피처가 우리에 안 맞으면은 그걸 어떻게 바꿔볼지를 좀 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이 일반전에만 있었고 여러 번 이제 개선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블루칩 추적되는 것도 넣고 네. 그래서 일반전에서는 어느 정도 동작하고 유저분들이 재밌게 즐기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경쟁전에 넣고 어떻게 이제 이걸 이용하는지 소위 e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보고 또 여기에 맞게끔 또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칠 계획을 네, 갖고 네, 계시는군요. 고칠 계획이요? 예. 종합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다채로운 능력들이 배양이 돼서 경쟁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디렉터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BRDM은 너무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BRDM 이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한 대 굴리면서 나머지 세 대가 이제 각 벌리면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그 구조가 판처 없으면 이거 카운터 펀치가 안 된다. 이거 BRDM 너무 세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전에 이렇게 BRDM이 일반전과 똑같은 스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디렉터님 BRDM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BRDM도 하나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그 전략이 잘 동작하게끔 하는 게 경쟁전 유저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반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경쟁전은 또 그걸 쓰시는 분들이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경쟁전하고 e스포츠 선수들까지 잘 쓸 수 있게 그리고 너무 또 안 좋으면 안 쓰시니까 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밸런스를 찾고 있는 거고요. 저도 BRDM 지금 개편안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편안을? 곧 바로 7월에 적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BRDM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았어요. 뭐 네. BRDM을 일단 빼자는 얘기도 있었고 당연히 론도에 있는 반탄 우아즈 예. 그걸 넣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니면 BRDM을 아예 그냥 하나는 빼자 하나만 넣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근데 저는 아직 데이터가 안 쌓였어요. 경쟁전에서 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다 보니까 너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내구도랑 속도를 일단 너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7월에 바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거. 7월에 바로 BRDM의 이동 속도와 내구도를 조금 더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채팅창에 또 올려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식 카페와 댓글로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10호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너프가 있었긴 합니다. 던져서 붙이는 그런 모션이 가능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패치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탈 것에 붙여서 돌진하는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다, 방책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디렉터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하긴 해요. C4가 카운터가 없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면 차에 붙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의 전술 전략이고 우리 게임이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장이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제한하면은 사실 그럼 C4는 왜 쓰냐 이렇게 나오고 C4는 그럼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좀 더 데이터가 쌓여봐야겠지만 C4도 너프안을 좀 가져왔거든요. 너프를 당장 할 거라서 네. 이 경쟁전을 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바로 모든 기획자들 다 소집해서 이미 미팅을 한번 했고 네. C4도 당연히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차에 붙이지 말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폭발 시간을 뭐 더 길게 가져가자 아이디어도 있었고 폭발력을 줄이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쌓여서 실제로 이 C4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유저들이 더 많이 죽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거 전에 빠르게 너프하려고 할 수 있는 안은 일단 스폰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폰 양을 줄여서 좀 더 구하기 힘들게. 근데 뭐 진짜 구하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구해서 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일단 7월에 당장은 좀 스폰량을 줄여서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쓰기 힘들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레드존. 공정함을 위한다면 이 레드존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있다가 없던 친구가 다시 재입학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디렉터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는 공정은 기회의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과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생성되는 것은 랜덤하긴 하죠. 근데 저는 네. 기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레드존 이번에 추가하면서 페이지별로 레드존 크기가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예, 그쵸. 네, 그거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작아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자기장에서 레드존이 뜨니까 그게 좋지 않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레드존도 좀 이번에 다시 밸런스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레드존 없애라 이고요. 사실. 그리고 가장 그다음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중요한 후반 자기장의 레드존은 이상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3패에서 4패로 넘어갈 때까지 레드존이 발생하는데 네. 이거를 2패에서 3패로 바꿨습니다. 2패에서 3패까지만. 그래서 좀 더 후반에는 네.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플레이를 하시고 좀 네. 더 이 초반에 레드존을 경험하시게끔 바꿔왔고 그리고 그렇게 밸런스를 수정할 예정이에요. 네, 어떤 중요한 타이밍 때 중요한 이벤트로서 레드존을 작용하지 않을 만큼 그 타이밍을 좀 변환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유저분들께서. 플러스 구매를 했고 나는 경쟁전을 할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일반전이랑 경쟁전이랑 똑같아져 버리면은 플러스 구매를 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예민한 문제긴 하네요, 사실. 네. 금액을 주고 샀으니까.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일반전과 경쟁은 게임 플레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경쟁전에서 티어를 달성하는 목표를 두고 부수적인 이제 보상을 받아가시는 거에 좀 더 동작하길 원했던 거고 네. 일반과 경쟁을 다르게 만들어서 다르게 즐기게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희 플러스가 경쟁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메달도 그 플러스에서만 할 수 있고 클랜 생성도 네. 플러스에서만 할 수 있고 커스텀 게임 생성도 플러스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경쟁전이 일반전과 동일하다고 플러스를 구매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변화가 하나 있죠. RP 통합. 점수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 모드별로 특화된 그런 점수를 못 갖게 된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점수 작업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유저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많이 공감은 가요, 사실. 네. 제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듀오랑 스쿼드 RP 점수 체계가 좀 달라요. 다른가요? 네, 조금은 달라요. 저희도 듀오를 처음 열어보다 보니까 네. 저희도 예상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상을 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맞게 듀오랑 스쿼드 RP 체계, 획득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RP를 어디 쉽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인식이고요. 이제 듀오를 처음 넣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갈고 닦을 거예요. 듀오랑 스쿼드의 시력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분명히 생기겠죠. 근데 그 갭을 점점 줄일 생각이거든요. 시간을 두고 좀 저희는 이 RP를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표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듀오와 스쿼드의 그런 실력에 대한 것도 좀 맞춰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솔로 경쟁전을 없애셨는데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도 나는 게임을 좀 경쟁을 하고 싶다. 그런 유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디렉터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솔로 경쟁전이 사라진 이유를 또 패치노트에서 밝히시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그런 결정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저도 솔로를 지우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저도 뭐 친구가 없는 입장에서 솔로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솔로가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매칭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 망가지고 경쟁적 개편을 통해서 듀오가 추가되다 보니까 솔로 유저분들이 글로 더 유입될 거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러면 솔로가 더 안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거는 이거 가지고 뭐 모든 걸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솔 듀오를 넣을 겁니다. 솔듀오. 원래 솔 듀오는 네. 없었거든요. 솔 스쿼드만 있었지. 네. 그래서 솔 듀오를 넣어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려고.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DMR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다른 총기들의 버프가 아닌 익숙한 총기들을 계속해서 너프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궁금하다. DMR 리밸런싱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강해도 너무 강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강했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파워 그래프라는 걸 보거든요. 네. 전체 세션에서 어떤 총기군을 사용하는지 보는데 중간 부분에서 DMR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네. 그만큼 교전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DMR을 조금 너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야, 이거보다 더 너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랩스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또 들려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36.1 패치가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를 전달해 드릴 게 많은데 박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 후진 속도가 너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진을 하면서 라이딩 샷을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상대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후진 속도 너프는 사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적절한 패치였다.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실제로 후진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진 너프를 했고 유저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량에 대한 그런 충돌 볼륨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더 풀어내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차량의 생김새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뭐 차량을 다 관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완전 게임 플레이 메타가 변경되니까 스페셜 차량보다는 일반 차량에 버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하.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박수 소리 바로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피겨폼이랑 그렇죠. 차량 스킨의 그 모양새가 문제인 거지 뭐 후진 속도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런 댓글이 바로 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렉터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그 기존 스킨을 좀 더 개량하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뭐 기존 스킨을 좀 더 버프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스페셜 스킨 차량은 저희만의 차가 아니고 사실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다 보니까 저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그럼 기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뭘까를 아하. 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전배시에서 BP의 활용성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어떤 특정 스킨은 BP로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 쌓여있는 BP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실제로 상점에서 G코인으로만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서 BP를 살 수 있는 특정 스킨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렉터님의 그 약속이 지켜진 거잖아요. 아, 네네. 사실 네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BP 활용처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만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의 선순환. 네. 뭐 G코인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지만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얻은 그런 재화 그 재화도 충분히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스킨들을 실제 BP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네. 뭐 당연히 G코인으로도 살 수 있죠. 그래서 네.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BP로도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짧게 우리 유저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뭔가 순환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순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패치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펍지에서
뭔가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믿고 좀 기다려가면서 한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같이 즐겨주시고 정해가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게임이니까 또 새로운 유비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셔서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충분히 다 해소해드리진 못했겠지만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또 취합해서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또 다들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기다려주시고 다음에 또 전배 씨가 8번째, 9번째, 10번째 또 계속 지속될 거니까 그때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배그 시점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